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민연금 그거가 말이 많아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젊은 세대들은 2030 세대들은 일단 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다고 이제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유튜브 채널 이 최부심 채널에서도 이제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뭐냐면 그 연금이라는 것이 이제 그 주체가 세 개가 있는데 2인 삼각처럼 뭐 이건 뭐 3인 사각이라고 해야 되나요? 주체가 이제 세 개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서로 발맞춰 가야 된다. 그런 취지로 이제 말을 한 거죠. 보면은 이제 제가 정부, 연금공단, 국민인데 국민은 뭐 잘 내고 있다. 그 소득 재분배가 되게끔 역할을 잘 하고 있고 연금공단도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을 넘어서서 잘 하고 있다. 하지만 정부는 연금이 잘 굴러갈지 체크도 안 하고 개혁도 못했으며 지금 뭐 대안도 없다. 다만 연금 소멸 시기만 뒤로 미뤘을 뿐이지 대안이 없다. 그래서 정부만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. 그 말을 하면서 여기 비판은 저도 이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결론이 좀 대안이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기서 이제 대안으로 말한 게 이제 정부가 정부 역할을 못하니까 정부 역할을 잘 해야 된다. 그 정부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그 대안으로 정부 역할을 재정 1% 투입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. 왜냐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서 연금을 잘 굴러가게 한다?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? 왜냐면 정부의 세원이라는 게 정부의 그 재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. 그거는 이제 세금하고 이제 다른 기타 수입이 있겠지만 뭐 연기금처럼 이렇게 투자 뭐 수익도 있겠지만 큰 맥락은 이거잖아요. 근데 어차피 저는 이제 국채도 제가 봤을 땐 세금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건 좀 이따 이제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 챗 GPT에 물어봤거든요. 근데 하여튼 성격은 어쨌든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이게 정부 재원이 되는데 정부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지원하면 어차피 내가 국민연금 9% 내는 거 13% 내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는 거냐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이죠. 나는 이제 국민연금으로 내가 월 13만 원을 내. 예를 들어서. 그런데 이제 그 정부 개혁안은 내가 이제 15만 원을 내는 걸로 바뀐 건데 최부심에서 말하는 거는 야 그렇게 하면은 지금 정부 니네 역할만 못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2030은 13만 원을 내고 정부에서 2만 원을 재정 지출로 해서 이 국민연금이 잘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. 그 정부에서 2만 원을 내는 거를 우리 2030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13만 원을 떼겠지만 뭐 다른 뭐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뭐 기타 어떤 뭐 하여튼 뭔가 저희가 뭐 알게 모르게 떼는 세금들의 분배돼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. 아니면 세금은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국채 발행을 한다던가 하여튼 뭐 유동성을 공급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결국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정부가 빼서 그 2만 원을 채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내가 13만 원 내던 거를 15만 원으로 내나. 어차피 내가 13만 원 내는 거를 정부에서 2만 원을 더 추가해서 15만 원이 될 건데 그 정부에서 2만 원 내는 거를 내가 어차피 정부한테 줘서 정부가 2만 원을 주나. 그 똑같은 거 아닌가?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좀 왜곡되어 있는데 법정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보통 자본주의라고 포장을 하죠. 근데 자본주의랑은 좀 결이 다른 거죠. 자본주의는 원래 시장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라는 어떤 그런 큰 개념인데 반해서 법정화폐 시스템에서 말하는 자본주의라는 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가격을 뭐 조작하거나
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완전히 결이 다른 건데, 이제 아무튼 지금 현재 그 법정화폐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그 국민들은 정부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. 근데 따져보면 결국 그 정부가 해주는 돈들은 남의 돈이 아니고 제 돈이거든요.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요.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정말 저거를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? 이게 아예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아예 그냥 개념이 없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약간 단어 선택에 있어서 제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일단 말씀드렸는데 기분 나쁘시더라도 좀 양해를 바라고요. 이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이거 보세요. 그 국민연금을 이제 그 미래 세대가 더 돈을 내야 되고 사람도 없는데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를 부양하면서 돈을 더 내야 된다니까 이제 힘들다고 이제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국민연금은 반발을 하는데 이게 그 국채를 발행하고 뭐 화폐를 더 찍어내면서 우리나라 M2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발을 안 해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하는 게 국채 발행해서 정부가 재원을 갖고 온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국채는 현재 세대가 못 갚으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돼요. 우리 자식들 세대가. 그러면은 여기 이제 챗 GPT에 물어봤거든요. 그러면 어차피 이 정부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돈 들여서 뭘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저희한테 뭐 3-40만 원씩 준 돈 있잖아요. 그런 돈이나 하다못해 뭐 어디 공중화장실을 만든다는 거나 다 결국에는 보면은 정부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꽁돈이 아니고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이게 이제 내 주머니에서만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부가 정치인들이 그 국민의 표를 의식해서 과도하게 재정 지출이나 이제 국가의 재정을 그렇게 뭔가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뭘 해주겠다는 식으로 공약을 하고 그걸 실천하게 되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플러스 이제 미래 세대, 자녀 세대의 주머니에서도 꺼내서 쓰는 거거든요.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것까지도 꺼내서 쓰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자기는 이 나라를 선택할 권리는 없었잖아요. 그냥 태어났는데 이제 빚쟁이가 돼 있는 거예요.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니까요.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 그 생산성 향상이 돼야 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를 보이는 것 같고, 그래서 뭐 미국이 AI를 이렇게 뭐 AI와 암호화폐를 차세대의 어떤 경제 발전의 축으로 삼는 것처럼 뭔가 그런 새로운 그런 걸 해야 되는데, 또 우리나라는 네거티브 법률 체계라서 뭘 이렇게 법에 명시된 거 외에 하면 안 되잖아요. 뭐 일단 뭘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뭔 신사업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법률 체제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 동력도 찾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, 제가 조금 봤을 때 아이러니한 거는 국민들이 이런 건 뭐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해당된다고 해서 반발하는지는 모르겠는데, 이거 이제 돈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발을 하지 않고 있다. 똑같은 맥락인데.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의아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, 그러면 야 정부에서 돈도 그렇게 찍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래 세대, 젊은 세대한테 이렇게 짐을 떠넘기면은, 그러면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. 결론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을 사야죠.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, 비트코인을 왜 사야 되냐고 하면,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비트코인이 그 지금까지 발견된 화폐 중에 가장 강한 화폐이기 때문에 그래요. 가장 강한 화폐로 약한 화폐들에 저장된 그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. 그걸 그냥 쉽게 보면, 이제 부동산을 예로 들어다 보면 여러분한테 부동산 사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자는 거죠. 부동산도 강한 부동산하고 약한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이 지금 서울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36억 정도 했는데 지금 한 42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대략 6억이 뛰었잖아요. 한 2년 사이에 6억이 뛰었어요. 여기
100제곱미터죠. 그러면 이제 여기가 대구인 것 같아요. 대곡역 레미안. 여기도 이제 100제곱미터인 것 같아요. 여기는 지금 18년도에 낮았을 때 3억 4천인데 지금 3억 5천이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는 한 7년 지났나요? 7년 지났는데 가격이 변동이 없죠. 물론 중간에 뛰긴 했지만 다시 돌아왔잖아요. 이게 보면 이게 쉽게 비유를 하자는 거예요. 꼭 이렇다는 게 아니고. 대곡역 레미안은 알트코인이고 레미안 원밸리는 비트코인이란 말이에요. 이 희소한 자원, 이 에너지가 집중되는 그 강한 돈으로 계속 이렇게 에너지가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방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. 원래. 근데 뭐 지금 정치권에서는 좀 부동산 또 부양하려고 여러 가지 뭐 세금 가지고 또 정책 얘기를 하고 있지만 힘들죠. 인구 자체가 늘지 않는데 이거를 부양하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국민연금처럼 미래 세대의 인구 자체가 이제 출산율이 높아져가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그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부양하는 게 되지만 이 자산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 세대가 미래 세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생산성 향상으로 이 가격을 받쳐주면 대곡도 이렇게 되겠지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출산율 플러스 뭐 산업군의 전반적인 생산성 둔화로 인해서 이게 어렵다는 거죠. 이게 어려우면 여기는 못 가요. 못 가지만 강한 돈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이제 아파트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레미안 원밸리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비유적으로 설명드린 거예요. 부동산하고 비트코인하고 붙으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해보시면 아는데 레미안 원밸리 뭐 희소성 있죠. 서울에 좋은 아파트니까. 근데 층수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어디 재개발을 한다든가 어쨌든 공급이 더 늘어날 여지는 충분히 있잖아요. 근데 비트코인은 그럴 수 없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자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. 물론 지금 가격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아까도 그 코인리스 보니까 6일 연속 계속 그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특히 2030 더 넓게는 40대까지는 비트코인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. 이게 심각하고 특히 우리나라 정부 고위 관료들도 이거 내가 뭔가 새로운 거 했다가 괜히 나만 피볼까봐 이렇게 하지 말고 비트코인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. 미국처럼. 미국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트럼프 주변 관료들은 애국심이 투철한 거죠. 그런 사람들이 하는 뉘앙스를 보면 뭐냐면 트럼프가 한 말이 뭐냐면 트럼프가 관세 정책 하면서 지금 월가에서는 관세 정책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. 너 지금 똑바로 하는 거 맞냐 하는데 트럼프 측에서는 잠깐의 고통은 있을지언정 이제 경제 성장을 유도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나 뭐 이렇게 돈 찍어내서 미래 세대한테 빚을 떠넘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의 이제 그 힘이 빠지는 거죠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요.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건강한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정크푸드, 햄버거, 뭐 패스트푸드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는 것보다 배고픔을 참으면서 일시적으로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건강한 음식을 먹겠다는 거예요. 뭐 야채나 신선한 고기나 이런 거를 먹겠다는 거죠. 미국은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젊은 세대에서 반발하면서도 여야에서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버리는 거는 우리는 그 기존 정치인들은 그거를 감내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. 이게 뭐 이건 누구의 잘못이다를 떠나서 일단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표를 잘해서 젊은 세대들의 의견이 반영되게끔 그 젊은 정치인을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이 있어요. 비트코인이 없었으면 정말 희망이 없거든요. 뭐 딴 나라 가서
그 이민 가면 그만이지 그렇기도 힘들어요. 왜냐면 이 세계 경제가 다 그 로컬 통화 시스템, 법정화폐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 내가 그 노동자로서 살아가기는 척박하단 말이에요. 자본가로서, 자산가로서 살아가는 것은 유리하지만. 근데 여러분이 그 좋은 자산을, 그게 구찌가 크면 몇 억씩 이렇게 아파트 투자하려고 하면 내가 그 시드머니도 없는데 어떻게 자산을 불리겠어요? 하지만 이게 최상위 자산이라는 비트코인은 내가 5,000원 이상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비트코인을 공부하셔야 된다. 그리고 정말 지금 그게 필요한 시점이다.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